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서 그동안의 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들 출마 예상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10번째로 전북지사 출마 예상자 누구인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서울, 경기, 부산 쭉 해서 훑었고 이번이 10번째 순서입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와 마찬가지로 역시 민주당세가 강한 곳입니다. 지난 대선 또 그 전 2022년 대선 모두 이재명 후보가 80% 이상 득표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선도 물론 치열하지만 본선보다는 예선전이 치열한 곳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도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선거전이 불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떤 분들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그동안의 전라북도 관련된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대통령 선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82.98% 득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14.42%,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죠. 지방선거 그해 치러졌는데 민주당의 김관영 후보가 82.11%,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17.88%를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김관영 후보와 조배숙 후보는 그 전까지 같이 이제 국민의당에서 같이 의정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으로 갔고 조배숙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갔죠. 이렇게 갈라져서 2022년에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는데 김관영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10곳인데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올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82.7%, 거의 2022년 대선과 같은 결과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0.9%,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5.5%. 지금 살펴본 대로 어쨌든 이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할 것 없이 민주당에서 싹쓸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한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 전북지사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 경선전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물 밑에서 불붙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이것도 띄워주십시오. 자, 역시 지금 현재 전북지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 당연히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원래 이제 국민의당으로 있다가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한 5년 10개월, 11개월 만에 이제 복당을 해서 이듬해 3월 달에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때 당시 전북지사를 맡고 있었던 송하진 전북지사 재선을 하고 3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컷오프가 되면서 김관영, 김윤덕, 안호영 후보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관영 후보가 김윤덕, 안호영 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치고 이제 민주당 후보를 따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선에서도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합니다. 당시 광역단체장 17명 중에 김관영 전북지사가 최연소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이제 중앙 정계에서도 주목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이 김관영 전북지사였죠. 원래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을 한 이른바 고시 3관왕이다 이런 타이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지사가 되고 나서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잼버리, 세계 잼버리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땡볕에 그때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이 동시에 파행을 겪었죠. 그러면서 전국으로 분산해서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실패,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비판을 좀
많이 받았고, 이어서 치러진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에도 마찬가지로 큰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막을 내리면서 김관영 지사로서는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전주 완주 통합 이것도 추진을 했는데 이 완주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김관영 지사가 이 완주 군청에서 문전박대도 당하고 이게 뭐 좀 그 성과를 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 이것도 딱 내놓으라 할 만한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김관영 지사가 상당히 구체적인 도정의 성과가 뭐냐라는 그러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36년에 그 하계 올림픽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뭐 윤준병 의원이 개최지 요건에 지금 전주가 그 요건을 갖추질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김관영 지사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죠. 김관영 지사도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 좀 찬물을 끼얹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맞받아 쳤습니다. 어쨌든 이 김관영 지사 지금 전반적인 그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앞서가는 흐름이고 또 현역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 그런 제기하고 있는 어떤 도정에서의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비판의 직면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김관영 지사의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연세대 법대를 나와서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원래 이제 사법시험 35회죠. 그러다가 2016년에 정계에 입문해서 현재 3선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무특보단장과 수석 대변인, 뭐 정책위 선임 부의장 등등을 맡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전주 완주 통합 이런 거에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이제 인구도 많고 크기 때문에 이 전북지사에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여러 가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 완주 통합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전주 쪽의 민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또 안호영 의원으로서는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22년에 민주당 결선에서 맞붙었었죠. 그때 이제 안호영 의원이 이 김관영 지사에게 패배를 했었죠. 이번에 다시 맞붙게 되면은 리턴 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김관영, 안호영 두 사람의 리턴 매치가 이번에 펼쳐질 것인가? 이것도 이제 전북지사 선거전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원택 의원, 또 다르게 이제 지금 도전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원택 의원은 재선 의원입니다. 전북도 정무부지사,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습니다. 전주 시의원도 거쳤고요. 이렇게 뭐 시민단체 시의원 밑바닥에 그러한 흐름들, 그런 정치활동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재선 의원으로 이 전북지사 선거전에 도전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정헌율 익산시장은 굉장히 의사를 강하게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치 24회로 행안부에서 국장을 지내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뒤에 2016년부터 익산시장을 맡아왔습니다. 익산시장을 지금 3선 하고 있습니다. 3선을 이제 하는 상황에서 전북지사에 도전을 할 그런 의사를 본격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그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해서 익산시청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플래카드도 붙였는데 전북 곳곳에다가 플래카드를 명절 인사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지사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본격적으로 표명을 한 것이죠. 한번 시민이 뜻을 모아준다면 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 이렇게 김관영 전북지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 그리고 정헌율 익산시장 이렇게 4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병도 의원도 좀 거론되는 이름이 있던데 일단은 주로 아마 많이 거론되는 인물들 이 4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조국 혁신당의 움직임이 내년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또 주목이 됩니다. 조국 혁신당 지난 조국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비공개로 그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아직은 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지난번에 성비위 사건 터지고 또 그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되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정당 지지율에서 45.5%를 조국 혁신당이 얻었습니다. 그때 민주당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37.6% 였으니까요. 한 뭐 거의 7, 8% 이상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 조국 혁신당의 어떤 이 지지의 잠재력이 또 있는 곳이 전라북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국 혁신당 움직임이 좀 잠잠한 편이지만 내년 초 정도의 어떤 바람을 타거나 흐름을 탔을 경우에 이게 다시 또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흐름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어떤 후보를 낼 것이냐, 이것이 또 전북지사 내년 선거전을 바라보는 한 포인트입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전북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호남 쪽에서는 후보를 거의 다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북지사와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경쟁력 있는 그러한 후보를 내게 된다면 이 전북지사 선거전도 조금 더 팽팽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의 이 경쟁이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거론되는 후보들 간에 정책적인 비판 이런 것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북지사 선거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이 여럿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중섭의 시사쇼 이번 시간에는 전북지사 경선 출마 예상자들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